안녕하세요. 추댕맘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를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겪은 방사선 치료 과정과 변화들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마치고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5회 4,500라드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겉보기엔 별거 없어 보였는데 치료 자체가 힘들진 않지만 치료 누적 때문인 건지 은근 예민해지고 우울감이 좀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때는 항암이랑 수술도 했는데 이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치료를 받아보니까 방사선 치료 때마다 민머리 상태로 가발 없이 치료를 받는 것부터가 좀 많이 민망했고, 방사선 치료 부위에 표시된 매직펜이 자꾸 옷에 묻어나서 일상적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료 부위가 이제 유방이랑 림프절 그리고 쇄골 부위까지, 그러니까 워낙 좀 광범위해서 한여름인데도 이제 목 부분까지 이 붉은 기운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라운드 티는 뭐 아예 입을 수도 없었고, 카라티나 이제 스카프로 목을 덮고 다녔어요. 근데 올여름 진짜 굉장히 더웠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 이제 5분도 채 안 돼서 끝나거든요. 근데 팔과 다리 고정판에 그대로 누워 있으면 어느샌가 이제 끝나 있어요. 그 치료받을 땐 전혀 느낌도 없어서 특별히 힘든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5분의 누적은 몸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시간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 부종과 피부 변색, 그리고 알 수 없는 신경 예민 증상 등등 치료가 거듭될수록 심적으로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방사선 부작용은 지금보다도 치료 후에 몇 주 뒤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식도염이나 폐렴, 신장 쪽 문제까지 간혹 발생시킬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식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그런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어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치료 시작하고 며칠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과 목 부위가 이제 붉어지고 화끈거리기 시작하면서 유방 부종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유방 부종은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라서 치료 후엔 차차 좋아진다고 하셨고, 피부 발진에 대해서는 이제 겔 타입의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두껍게 발라야 해서 옷에 묻어나고 또 겔 타입으로 이제 두텁게 바르다 보니까 굉장히 끈적거리고 찝찝하고, 이 또 때처럼 옷이나 브라에 밀려서 흘러내리는 게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겔 타입 연고는 비보험이라 50ml에 한 9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딱 6일 정도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기간 내에 쓴 연고만 한 3통 정도 썼고, 이 비용 부담도 사용량에 비해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는 방사부의 겔 타입으로 도포해서 피부 보습이 주 목적인 건데, 저는 이 연고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연고가 그 연고나 이제 파스 형태면 좋겠다 싶어서 때처럼 밀리지 않는 연고는 없냐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두텁게 도포하는 연고는 그 제품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치료 기간 동안 처방해 주신 연고로만 이제 발랐고, 치료 후에는 알로에 젤이나 이제 보습 로션을 발라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알로에 젤이랑 보습 로션 그리고 미백이랑 보습에 뛰어난 마스크팩으로 이제 수시로 병행해 가면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종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도 이제 건조해지고 발진과 열감이 심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알로에 겔이나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도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보습에도 좀 효과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 비슷한 환자분들보다 피부 변색이나 발진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제 눈에는 어쨌든 변색된 게 눈에 띄게 확연하게 보여서 잠깐 겪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여자인지라 피부 변색은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 당시 피부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잠깐 그 사진 보고 가시게요. 네, 이런 형태로 피부 변색 과정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옅어지고 있고요. 어, 그 방사 부위가 유방과 특히 겨드랑이 쪽에 이제 까맣게 점박이 형태로 올라와서 신랑이 가끔 이거 때 아니냐고 저를 막 웃겨주는 거예요. 아, 진짜 때처럼 참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가슴 부위에 이제 열감이 계속 느껴져서 저는 그때마다 얼음찜질을 자주 해줬었고, 유방부종은 치료 종료 후 한 달쯤 지나서야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엔 외출할 때마다 이제 가슴 부종으로 인해서 사람들 시선이나 이제 복장도 또 이제 여유 있는 걸 입어야 하니까 정말 많이 신경이 쓰였고, 아,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겔 타입 연고가 때처럼 밀려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그 느낌 정말 너무 찝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여름에 치료받는 거라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그나마 이제 봄, 가을이나 겨울에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좀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저는 뭐 방사선 치료 과정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사선 치료는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니까 피부 변화와 치료 누적으로 인해서 꽤 예민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제일 중요한 거고, 특히 피부는 이제 화끈거림과 발진이 심해지면 짓무르거나 벗겨지는 현상도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짓무름이나 벗겨짐은 없었고, 건조하고 화끈거릴 때는 이제 얼음팩 마사지나 보습크림, 마스크팩 등을 활용해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처 방법은 개인 체질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 선생님께 이제 상의해보고 사용하실 이제 권유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간은 이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은 치료 기간이 순간순간 힘들게 하지만 이 또한 이제 반드시 지나갈 거고 다음 치료도 이제 하나씩 또 잘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완치라는 목표에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길을 또 지나오셨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웃음 잃지 말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밝은 미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